녹화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챗GPT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은 이제 이 유튜브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음, 좋습니다. 자, 챗GPT에게 보통 특별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논문들을 검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 선수들과 어떤 요산 수치에 관련한 논문들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되게 이제 주 관심사죠.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동 선수가 더 빨리 노화를 하고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더 빨리 죽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리고 또 그 운동을 할 때 그런 운동 스트레스가 몸에 누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운동 선수의 몸에는 당연히 요산 수치가 높겠죠. 요산 결정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산 결정이 몸을 버티게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몸이 그것을 버티지 못할 때 급격한 노화로 이어지면서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운동선수들하고 요산 수치가 관련된 논문이 있냐?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네. 운동 선수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뭐 이런 논문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좀 생각을 하고 운동 선수와 요산에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있죠? 오- 올림픽 선수 중에서 고요산혈증 유병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4%. 그리고 학생 387명, 학생 선수 387명에서 남성이 27.1%, 여성이 21.8% 고요산 혈증, 비만 관련 지표가 강하게 연관. 이거는 나쁜 얘기 같죠. 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학생들인데 27.1%, 21.8%가 고요산 혈증이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을수록 요산이 많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프로 선수의 22.5%가 고요산 혈증의 발생 위험하다. 분명히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22.5%는 뭐예요? 거의 4명, 5명 중에 1명이 고요산 혈증이다.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수치가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봤더니 이제 뭐 스모라든지 레슬링 같은 그런 뭐 이거 고전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체격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뭐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있을 거다. 이거는 뭐 좀 특이한 건 경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래요. 마라톤 이제 마라톤 했더니 보통 이제 마라톤 뛰면 막 좋다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준 강의를 했을 때 뭐랬습니까? 마라톤 하니까 폭삭 늦더라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마라톤을 하니까 뭐예요? 24시간 뒤에 4.8에서 5.9로 묘산 수치가 약 한 20%예요. 약 20% 정도 상승하더라. 다시 얘기하면 마라톤 인도가 몸을 혹사시켜줬더니 묘산 수치가 20%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몸을 막 혹사시키는 산악 레이스를 했더니 이거는 뭐예요? 20%가 아니네. 4.9에서 7.3이면 약 거의 얼마입니까? 2.4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50%예요, 50%. 그러니까 산악 레이스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5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살짝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장기 지구성 훈련을 했더니 요산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뭔가 힘든 운동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뭔가 힘든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세포에 어떤 스트레스를 막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관찰하면은 대다수 보면 다 요산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장기 지구적으로 끝까지 이게 그러니까 지구력 운동이죠. 이게 쭉 장기 운동을 했더니 요산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좀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의아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학생 선수들도 그렇고 마라톤 바로 뛰고 나서 요산이 높아졌는데 왜 장기 운동을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을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요산 수치가 낮아졌으니까 장기 지구성 훈련을 하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치적으로 낮아져 보이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좋다, 이 수치, 이 얘기만 보면은, 낮아졌으니까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 관점에서 이거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명 혹은 대사성 질병의 발병과 관련한 논문은 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뭐예요? 대사 질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짧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제 제가 약간의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데 논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뭐냐? 여기서 봤더니 엘리트 선수들이 장수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5.1, 5년 정도 더 산대요. 일반 선수들보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논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저보다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른데 했어요. 여기서도 여러 논문에서도 운동을 한 사람 운동 선수들이 일반 인구보다 생존이 좀 더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희한해요. 근데 그렇구나. 예, 넘어갔어요.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대사증후군, 당뇨라든지 이런 혈압,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봤더니 운동선수들이 당뇨 위험도가 낮고, 그리고 심폐 능력이 좋을수록 당뇨 발생이 적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격투기라든지 체중 감량, 여러분 다이어트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예,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는 격투 선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을 쫙 뺐다가 여기 갔다 또 살을 뺐다가 하는 것들은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더라, 오히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가 운동 선수들한테는 괜찮았었는데 또 은퇴한 또 미식 축구 선수들을 봤더니 대사증후군이 59.8%로 일반인들보다 약 두 배가 더 높더라. 특히 같은 운동 선수 중에서도 라인맨은 뭔가 더 극심한 운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얘네들은 그 비라인맨보다 두 배 더 높더라. 어.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 이상 심혈관계 위험도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죠. 위에서는 운동선수가 더 오래 살고 대사증후군이 더 낮았다라고 했는데 또 밑으로 가니까 또 높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니까 서로 섞여 있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했더니 뭐냐면 어, 지구력 종목. 아까 위에서도 그 수면 관련해서도 지구력이라는 게 나왔죠. 자, 예. 여기 어디였죠? 여기 장기 지구성 훈련을 했더니 요산이 낮아진 게 있고 그 외에는 다 높아졌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구력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오래 살고 대사 질병도 전반적으로 좀 낮지만 체중에 대한 감량과 체중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은퇴 후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운동을 하는 동안은 괜찮아 보였었는데 그 운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 않고 살이 찌잖아요, 보통. 운동한 사람들이 운동 안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대사 위험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 운동은 스트레스에 줘갖고 요산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진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적응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요산 수치가 낮아지게끔 조절해 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은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이미 그냥 쭉 장기적으로 심폐능력 위주로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논문에서는. 그리고 위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란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운동을 멈춰서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동을 끝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어, 물론, 적당히 적당하게 스트레스 아까 저 요산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운동하는 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저 논문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은 몸에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다만 운동을 과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심폐 능력 위주로 장기적으로 쭉 지구력적으로 쭉 해주면은 조절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좀 낮아지게끔 조절이 된다. 하지만 그 운동을 멈추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뭐 운동을 멈췄을 때 위험해지는 거는 그럼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님 지금 당장에 운동하는 건 위험하지만 이걸 계속 쭉 해주면은 좋아지니까 결국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은 자, 운동을 해줬을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건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 높아진 요산이 제가 계속 강의를 할 때마다 드리지만은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은 요산 결정이 생겨요. 그렇죠? 그 요산 결정이 생기면서 몸에 조직들이 박힐 거고 그 조직 안에 박힌 요산 결정들이 여러분의 몸을 노화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은 점차 약간 딱딱해지는 세포의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딱딱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요산 결정이 많아질수록 단백질 조직은 뭔가 경화되는, 예, 탄성이 좋은 그런 근육이 아니라 약간은 좀 딱딱해지는 그런 근육의 형태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혈관은 근육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은 분명히 요산 결정에 의해서 약해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약해져 있는 그 혈관에 요산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오히려 또 공격을 받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진 것에 맞춰서 피 속에 있는 요산 수치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운동을 오래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그러니까 즉 다시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요산 결정이 몸에 쌓이면서 몸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류 흐름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 속의 요산 수치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같이 공부한 논문들의 내용들이 얼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저보고 너무 억지로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제가 이것만 보고 끼워 넣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준학적 관점에서 요산 수치가 또는 요산 결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서 한참 얘기를 많이 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 관점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죠. 내 예상과 좀 다르다. 나는 운동선수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을 거고, 그 결과 나이가 들면 요산에 의해서 대사성 질환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평균 수명도 짧겠지. 그래서 저는 저의 솔직한 생각을 얘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는 제 얘기를 무조건 긍정해 준 애는 아니에요. 정말로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은 반박을 합니다. 반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씀하신 가설은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는 단기적 어떤 또 특정 종목에서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이때까지 행해졌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반대로 더 건강하고 더 장수가 되는 것이 관찰이 됐다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얘가 다시 이 관련된 거라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앞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좀 더 길었다. 그리고 뭐 핀란드나 일본 선수들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좀 더 낮았고 특히 지구력에서 유리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미술축구, 스모, 레슬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그러면 이것만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논문에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나는 네가 얘기한 거 그 논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 나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 노화 현상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노화 현상이 빨라진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오래 살았다라는 거는 노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면 노화가 됐지만 오래 산 건가?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운동은 너무 많이 하면 노화 현상이 빨라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얘는, 예, 그쵸. 운동은 건강하다라는 건 되게 단순화된 거고, 제 얘기처럼 운동의 어떤 강도나 지속 시간이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제 얘기를 살짝 받아들였어요. 왜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고 하는가? 이건 이제 운동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병리학적 관점의 입장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혈관 기능 개선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수라든지 효율 증가하고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그래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음. 그렇지만 이제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한 거죠. 지나친 운동은 ATP 에너지를 고갈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산을 급상승시킨다. 이거 분명히 앞에 논문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산승이 급상승하면서 요산 결정이 쌓이니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면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고강도 운동 시에 산소 소비량이 폭증하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기고 산스트레스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ROS,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얘는 DNA를 공격하고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게 되고 코르티솔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근육이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면역이 억제되면서 이게 뭐예요?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서 노화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운동을 하게 되면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을 재생시키는 오토파지나 미토파지, 그러니까 뭔가 손상한 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스템인지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손상된 거를 회복시키는 기전입니다.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오히려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손상이 누적돼서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버트레이닝은 생리학적으로 가속 노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였죠. 가수 진우션의 션 씨가 마라톤 뛰는 건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가속 노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 운동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반대로 저의 의견과는 다르게 운동이 좋다는 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적당한 강도의 운동.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여러분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수준일까요? 자,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과연 어떤 수준일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서 질문 던졌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요걸 보게 되면은 자, 근데 자 급속한 노화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지나친 운동은 급속한 운동.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운동 선수들은 지나친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운동을 한 겁니까? 그쵸? 적당한 운동이 아니죠. 지나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빨리 죽는다. 저는 이게 맞을 것 같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예. 그래서 야, 급속한 노화라고 하면은 그럼 평균수가 더 짧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급속한 노화는 평균 수명 단축이라는 되게 직관적이지만 운동 선수한테서는 조금 다르대요. 이게 되게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일반인들이 운동을 많이 한다. 급속한 노화로 돼서 빨리 죽는다. 이건 일반인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한다 싶으시면은 안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흥미로워요. 운동 선수들한테 좀 다르대요. 뭐냐? 운동 선수한테서 뭐냐면은 이게 다 달라요. 일반인들부터. 심폐기능과 대사 건강, 체력이 높아져서 같은 나이의 일반인보다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손상을 받긴 받았지만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체중 조절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제대로 못하면 또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 선수들 중에서 예, 운동할 때 어떤 그 체력적인 거 그런 유리한 것들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그래도 평균 수명이 좀 길게 나왔지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막 술 먹고 운동하고 살 막 급격하게 찌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오더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구력하고 관련된 심폐 능력과 관련된 게 아니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실제 연구 패턴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제 마라톤이나 축구 같은 지구력하고 관련된 거는 세포 손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비만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수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런 것들 조절 안 되는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평균 수명이 짧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오래 살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하면 빨리 죽는다. 운동선수가 빨리 죽는다가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오래 살려면 죽을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운동.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보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대사 건강 이 보호 요인이 노화의 가속 요인보다 왜 더 크게 작동할까? 그러니까 노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지만 심폐대사의 건강 보호를 한 요인이 더 좋았기 때문에 빨리 안 죽고 버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에서의 어떤 이점이 나쁜 것보다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왜 더 좋다라고 하냐 했더니 분명히 운동선수한테서도 R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일반인들보다 분명히 활성산도 더 많아지고 호르몬도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의 손상도 더 많아지고 요산도 축적되고 이래서 세포 손상을 빠르게 하는 급속한 노화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운동이 만들어내는 장기적 적응은 훨씬 더 강력해서 이 심폐 능력의 증가와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거나 인슐린의 감수성이 개선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저 나빠졌던 저 부분들을 오히려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버텨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화의 가속이지만
반복하고 회복하고 반복하고 회복해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해주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은 쭉 갔을 때,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요. 그러니까, 자, 아픈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적절한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사람에게는 무리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아픈 사람은 운동보다는 휴식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복구되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즉,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의 총량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얘가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맞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환이라든지 피로가 있는 사람은 먼저 휴식을 통해서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픈 사람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휴식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어느 일정 수준으로 에너지가 복구가 되면 그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량의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에너지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던져봤어요. 야,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는 운동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운동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건강하다. 그리고 운동선수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일반인들이 아까 운동을 해서 에너지 총량을 높여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음. 솔직히 운동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했더니 얘는 계속 얘기를 해요. 세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운동은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는 노화를 낮추는 게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있다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운동 자체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운동 자체는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다. 운동 그 자체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단련된 몸은 그 노화로부터 좀 버텨낸다라는 거거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 봤더니 이거 이제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세포 관점에서는 점점 노화 가속화되는 게 맞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운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맞다. 세포 입장에서는 운동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가장 평온하다. 제일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시스템적인 거다. 시스템적인 거다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했어요. 야, 나 네 얘기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 여러분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항상 공격 인자가 있는 현실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노화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어서 어떤 임계점 이하의 노화 상태가 되었을 때 급격히 면역 상태가 분갈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예, 지금 말씀한 건 호르메시스 개념과 정확히 맞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얘기 하기 전까지 호르메시스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 무식한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뭔가, 야, 이런 느낌인데 하고 뭔가 탁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저는 몰랐던 호르메시스라는 거예요. 호르메시스. 이 호르메시스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계속해서 어떤 공격 인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버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줘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연습을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격 인자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제일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대응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자,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하면은 예, 이건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안 나오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먹고 몸속의 요산 결정을 없앨 수가 있다면은 운동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몸 안에서 공격 인자가 없다면 대응할